안녕하세요, 일렉트로케미입니다. 오늘은 왜 테슬라가 BMW M3보다 나은지 설명하려 합니다. 잠깐 이제 비교하기 앞서 오늘의 테슬라 마감입니다. 오늘 아침 비가 왔는데요. 차 문을 열면은 밖에 이제 창문 바깥에 물들이 그냥 쏟아져 안으로 들어옵니다. 참 이런 세세함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물이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흥건히 젖었던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흘러져 있고요. 이게 물이 왕창 쏟아져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가속력입니다. M3는 미국 기준으로 0 to 60 마일이면 한 96km, 97km 됩니다. 여기 보면 M3, 오토매틱 M3 컴퍼티션 패키지로 4초가 걸립니다. 4초. 거의 4초 좀 넘을 겁니다. 100까지 가속하는데. 지금 광고에서는 4.4초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거는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사실 웃긴 게. 실측 테스트는 4초입니다. 4초. 굉장히 빠르죠. 이 듀얼 모터 제가 가진 모델. 그러니까 그 스펙상 거의 동등합니다. 일단 스펙상 100까지 가속하는데 비슷한데 가격은 얘가 이 정도입니다. 가격이 거의 뭐 미국에서도 싼 차가 아닙니다. M3는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1억에. 그러나 우리의 모델 3는 이게 롱레인지거든요. 보면 롱레인지 듀얼 모터짜리인데 5만 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반값인데 0에서 100까지 가속하는데 비슷하죠. 쓰는 차들은 저런 성능을 일반인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전문 드라이버가 낸 수치고요. 일반인은 4초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이 전기자동차의 특성인데요. 워낙 부품이 단순화되어 있고 모터라는 것 자체가 리스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가 차를 잘 제어해 주다 보니까 그 속도를 나온 스펙 이상을 금방 일반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액셀레이터만 턱 밟으면 그 속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름 먹는 차들의 엔진과 엔진 파워 및 이제 토크 곡선입니다. 보시면 초반부터 파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상승하죠. 상승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파워도 처음 RPM부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5천쯤 6천 이건 뭐 차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굉장히 파워의 맥시멈 수치를 내는 구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BMW M3 같은 성능을 내려면 이런 엔진에 대한 이해도가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죠. 반면에 테슬라는 모든 전기차가 이렇습니다. 맥시멈 파워를 any RPM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냥 밟기만 하면 그냥 막대한 토크가 그냥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테슬라는 이제 3페이즈 AC 인덕션 모터를 쓰는데요. 이 추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테슬라가 업그레이드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인터널 컨버스션, 기름을 태워가는 차의 어떤 내부 제어 장치들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컨트롤 모듈에서 이제 시그널을 보내서 퓨얼 인젝션에서 퓨얼가 이제 다 분사되고 그게 터져서 미션으로 가죠. 그러네요. 여기 미션이 하나 또 있겠네요. 미션. 타이어로 가는 거. 그 파워가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후륜 구동이면 여기 뭐 축을 하나 더 지나겠죠? 사륜이면 뭐 그것도 분배해야 되고 그냥 모터가 막바로 바퀴에 달려서 그거를 돌리는 것과 이 딜레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휘발유나 디젤 이런 차들은 제가 내린 시그널을 받아들이는데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 테슬라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제어 장치, 그러니까 모터 제어 장치도 업데이트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워가 임프루브 됩니다. 그래서 차가 더 빨라집니다. 5% 정도 모델 3가 되고 3% 정도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전문 드라이버가 측정한 수치가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원래 제 차가 처음 나왔을 때가 아마 100까지 가속하는데 4.6초 뭐 이 정도? 60로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한 4.6초 정도였는데 광고 기준으로도 0.2초 깎인 겁니다.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바꾸지 않고 차가 더 빨라지는 진짜 기현상이 벌어져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내부적으로 전자제어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을 하면 차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또한 BMW 하면 이제 무게 배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걸 통해서 핸들링이 엄청 끝내준다. 테슬라 모델 3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 무게 배분을 논하면 사실 모델 3를 이길 수가 없죠. 모델 3가 47%, 앞에 걸려 있고 레어가 한 53%, 반반은 아니지만 약간 벗어났네요.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가 밑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앞뒤 전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무지무지 낮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이 테슬라 자동차들이 대체적으로 쉐보레 콜벳이라는 스포츠카와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무게중심이. 콜벳이 굉장히 낮게 깔린 스포츠카입니다. 그런 거와 비교가 될 정도로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제가 뭐라던가 핸들링도 끝내줍니다. 차를 사기 전에 퍼포먼스 모델을 한번 시승을 했었습니다. 예, 얘는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와, 머리가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세일즈 펄슨이 그냥 과장 삼아 페라리랑 비교될 정도로 빠르다고 하는데, 예, 거의 뭐 100초 가속을 4초 안쪽으로 끄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3초 초반대를 끄니까 거의 슈퍼카의 반열이죠. 아,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유한 차가 한 5대인가 되고 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승한 건 20대도 넘겠죠. 근데 지금까지 몰아본 차 중 가장 빨랐고 리스폰스도 가장 좋았고 너무 빨라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땐 그래서 돈도 만불 가까이 더 냈었어야 되니까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롱레인지를 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퍼포먼스 살 걸 그랬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이 BMW M3와 테슬라 모델 3를 그냥 많이 부족한 시선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 테슬라 모델 3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브레이킹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을 쓰는 저런 차들과 계속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성능 면에서 좀 많이 우위에 있고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이제 편하고 그런 어떤 막강한 퍼포먼스를 아무 노력 없이 비기너들조차도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이런 부분 모델 3가 낫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실내는 어떤 차의 마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BMW가 낫습니다. 이 서로 간의 장단점이 호불호가 명확한 차라서 만약에 두 대 중 고민을 하신다면 각자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이 차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뭐 엔진 소리가 안 나죠. 되게 조용합니다. 뭐 감성이 부족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